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일요일 최다인 1,41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500명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은 내일부터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해수욕장을 폐쇄하는 등 4차 대유행이 전국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만 18세에서 49세까지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생년월일 끝자리에 맞춘 10부제로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전면 등교 여부 등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어젯밤 1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6개로 16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제9호 태풍 루핏의 간접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엔 강풍과 최고 2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속초와 강릉 등 일부 지역에선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거친 공방을 주고받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네거티브 공세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검찰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권력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가석방이 결정되면 오는 13일 출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풀려나도 5년 취업 제한이 걸려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 경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네, 휴일에도 확산이 이어지면서 오늘 오전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00명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수도권 확진자 수도 꾸준히 늘어 부산시가 내일부터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해수욕장을 폐장하는 등 4차 대유행이 전국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15명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883명, 비수도권에서 532명이 나왔습니다. 휴일에도 확산세가 지속됐는데 전날보단 154명 적지만 지난주 일요일에 비하면 256명이 많습니다. 이미 일요일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건데 오전 중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5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1,200명에서 1,800명대를 오르내리고 집단 감염도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은 전국적인 확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와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4차 유행이 전국화되고 있습니다. 휴가지에서 복귀하는 분들의 진단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145명이라는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부산에서는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해수욕장도 폐쇄됩니다. 사적 모임의 경우 18시 이전에는 4인, 18시 이후부터는 2인까지 허용되며 현재 개장 중인 부산 시내 해수욕장은 이 기간 중 모두 폐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말에는 광복절 연휴까지 있어 방역당국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18세에서 49세 일반 국민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생일이 9로 끝나는 사람들이 예약할 수 있고 동시 접속과 대리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이번 백신 접종 사전 예약 대상자는 1972년생부터 2003년생 약 1,600만 명입니다. 인원이 많아 예약은 10부제로 이루어지는데 날짜와 주민번호 생년월일 끝자리가 같은 날 예약하는 식입니다. 9일인 오늘은 생일이 9일, 19일, 29일인 사람들이 저녁 8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10일인 내일 저녁 8시부터는 생일이 0으로 끝나는 사람들의 예약이 시작됩니다. 예약을 놓친 경우 19일 저녁 8시부터 추가 예약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예약부터는 대리 예약이나 여러 기기를 이용한 동시 접속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패스앱을 통한 간편 인증이 새로 도입돼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면 예약이 수월해집니다. 정부는 하루 최대 신청자 190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도 대기 시간이 50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도 예약이 시작되는 저녁 8시 접속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이루어집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오후 2시에 전면 등교 여부 등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합니다. 앞서 교육부는 2학기 개학된 전면 등교 방침을 밝혔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데다 현행 거리두기 4단계가 이번 달 내내 연장될 가능성도 높아져 전면 등교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선 전면 원격 수업이 시행돼야 하는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생 등은 등교 수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적이 있어서 일부 학년에 한해 등교 수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백신 추가 접종 개시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층과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다음 달 구체적인 안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미 대통령 보건참모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백신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면역 체계가 손상된 이들은 물론 고령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백신의 보호가 약화된다고 말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데이터에 따르면 예방 효과는 접종 후 90%대에서 몇 달이 지나면 약 84%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단을 촉구했지만 미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초로 고령자 추가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9일 만에 대상의 3분의 1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בשבוע שחלף התחסנו 420,000 ישראלים מעל גיל 60, זה למעלה משליש מסך קהל היעד. 베네트 총리는 대상자들이 급증하는 델타 변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서둘러 접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인의 절반 정도는 코로나19가 종식돼도 마스크 착용 등 보건 조치 일부를 이어가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조지 메이슨대가 지난달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3%는 대유행이 끝나도 붐비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쓰겠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3,000명이 모여서 만찬을 즐기고 나이트클럽에서 밤새 놀고 코로나19 시대엔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독일에서 실제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최근 독일에서도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공항 활주로에 베를린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식탁으로 만든 글씨입니다. 지난해 문을 닫은 공항 활주로에서 성대한 만찬이 열린 건데 무려 3,000명이 모였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코로나19에서 회복한 사람만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s ist sehr schön, wieder so eine große Menge Leute zu haben. Ja, mal da mittendrin zu sein und ja, das hat gefehlt. 베를린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6억 7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나이트클럽도 다시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의 나이트클럽 6곳이 마스크도 거리두기도 없이 안전하게 문을 열 수 있는지 실험에 들어간 겁니다. 이번 실험 역시 백신을 맞았거나 코로나19에서 완치된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데 일주일 뒤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This is the first opportunity we've had in like 1.5 years, so I'm going to take it. So for sure it's great. Yeah, definitely. 하지만 독일도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만큼 무모한 실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과 열대야가, 동쪽 지역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는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선아 캐스터, 내일이 말복이네요. 네, 하루하루 무더위를 견디다 보니 어느새 말복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5도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제9호 태풍 루핏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오늘 서쪽 지역과 동쪽 지역의 하늘 표적은 크게 다르겠습니다.
제9호 태풍 루핏은 현재 오사카, 일본 오사카 부근 해상에서 시속 47km의 속도로 북북 동진하고 있는데요. 동해로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으로 간밤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며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오늘 동해안을 따라서는 순간적으로 최대 초속 20m의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따라서는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내려졌고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는 30mm에서 최대 80mm, 호남 내륙과 영남에는 1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최대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동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어오면서 서쪽 지역은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 순천과 사천은 35도로 전국 대부분의 한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말복인 내일은 전국에 강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고요. 폭염특보가 완화 또는 해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은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동쪽 지역에는 강한 비바람이, 서쪽 지역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우려됩니다. 재난 상황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앞에서 박선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네, 부부는 한 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 못지않게 배우자들의 이른바 내조 정치 경쟁도 점차 뜨거워지는 모양새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치부 이상은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인의 내조 활동이 좀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인 이소연 씨가 첫 대회 공식 일정으로 어제 광주에 내려갔습니다. 이 산악인 김홍빈 대장의 연결식에 참석한 건데 참고로 여권 후보인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후보는 직접 방문한 바 있습니다. 네. 경남 진해 출신인 최 전 감사원장을 대신해서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네. 앞서 명절에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르는 게 전체주의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던 바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문을 내고 나라가 잘 된다면 애국가를 1000번, 10,000번이라도 부르겠다고 강단 있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항상 아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힘내시고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여기에 장녀 최지원 씨는요. 네네. 최 전 감사원장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SNS 계정을 개설해서 아버지와 일가 친척들이 설거지하는 사진 등 친근감 있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야말로 부인과 딸, 온 가족이 총 출동한 모습인데 반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는 좀 외부 활동을 좀 자제하고 있죠? 네, 김건희 씨는 지난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 이후 아직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구속을 비롯해서 본인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되는 상황이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른바 줄리 벽화까지 그리면서 네네. 공격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 씨는 공식 행보 대신 윤 전 총장의 SNS 관리에 힘을 보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최근 윤 전 총장은 자신이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거나 다리를 벌리는 습관을 두고 SNS상에서 도리도리 쩍벌 이러면서 셀프 디스를 했죠. 이런 소통이 바로 김 씨의 조언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특히 반려동물 SNS 계정인 토리스타그램을 김 씨가 운영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 씨가 전시기획 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만큼 이런 홍보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 적절한 시기에 공개 행보를 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네, 일단 조용히 내조를 좀 하는 모습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 이낙연 전 대표들의 부인들은 일제히 호남 쪽에 좀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는 최근 한 달 사이에 호남 지역을 무려 4차례나 방문했습니다. 네. 앞서 김혜경 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친문 지지층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트위터 계정 해경군 김 씨의 운영자라고 지목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네네. 또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정세균 후보와 달리 경북 안동을 고향으로 두고 있다는 점도 호남 민심 잡기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네네. 반면 이낙연 전 대표의 부인 김숙희 씨는 최근 2달 동안 장애인 시설과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봉사활동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보 배우자들이 내조 정치의 네. 사활을 거는 건 이 지난 선거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 2016년 반문정서가 4.16 총선 호남 완패 이유로 꼽히자 그해 추석 이후 매주 주말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아서 경로당 배식 봉사나 복지시설 위문 등의 민생 네네. 행보를 자처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좀 야당으로 좀 가볼까요?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에게 오늘까지 합당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통합과 관련해서 다양한 견해를 들었다면서 이번 주에 숙고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면서 안 대표의 몸값이 다소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죠. 국민의힘은 경선 시작 1, 2주 전에 합당 절차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네네. 안 대표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하고 만남을 가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진중권 전 교수와 이른바 짜장면 회동을 했습니다. 네. 예, 앞선 인터뷰에서 제3지대 신당 창당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외부 인사의 조언을 듣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거절하고 김동연 전 부총리와 연대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네네. 다만 정치공학적인 연대나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던 만큼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뜻을 함께할 인사들을 영입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상은 기자였습니다. 오늘 오후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립니다. 1심 선고 이후 첫 출석인데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출석 의사를 밝힌 겁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씨는 지난 5월 항소심이 시작된 후 2차례 진행된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을 경고하자 오늘 오후 진행될 항소심 재판에는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 씨 측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한 증거나 증인을 받아줄 수 없다는 재판부의 경고에 부득이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의 법정 동석 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부부가 함께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증거조사와 증인 채택 범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재판부는 증거조사는 헬기 사격 관련 내용으로 압축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미 1심에서 도심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것이 규명됐다며 또 증명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오늘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승인을 내릴 예정인데 만약 허가가 나면 오는 13일쯤 출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하지만 재계에서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 특별사면 요구는 정치권까지 번져 가석방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또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최종 심사할 예정인데 이 부회장도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부회장의 형기 만료는 내년 7월로 지난달 말 가석방 심사 요건인 형기 60%를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심사위원회는 모두 9명으로 검찰국장과 교정본부장, 판사와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의 수용생활 기록이나 범죄 동기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뒤 가석방 적격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만약 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친 뒤 오는 13일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은 가석방돼도 경영 일선 복귀를 위해서는 법무부의 취업 제한 해제 심사를 거쳐야 하고 불법 경영권 승계와 프로포폴 투약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맞물려 연기 논란을 빚어온 한미연합훈련이
지난 3월보다 축소해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전자권 전환에 필요한 훈련도 제외되면서 문재인 정부 내 전자권 전환은 사실상 힘들 전망입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을 지난 3월보다 축소해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우려한 방역 당국의 권고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미는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과 관련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사전 연습 성격의 위기관리 참모훈련을 진행한 뒤 16일부터 26일까지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훈련이 축소되면서 전자권 전환의 핵심인 완전 운용 능력 검증도 어려워져 문재인 정부에서의 전자권 전환은 힘들 전망입니다. 그것을 실행이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검증이 불가할 수밖에 없고 현 정부 내에서는 완료할 수 없게 되는 게 논리적. 지난 1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훈련 중단을 요구한 데 이어 북한은 선전 매체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은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가 어제 경찰에 제소한 데 10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힌 경찰은 그제는 김 씨에게서 포르쉐 렌트카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불러 약 10시간 반 동안 조사했습니다. 누구나 엄마가 제일 좋겠지만 보기만 해도 이 녀석 엄마를 참 좋아하는구나 싶은 개미핥기가 있습니다. 엄마 등에 착 붙어 있는데요. 얼마나 귀여운지 보실까요? 작은 발톱으로 엄마 등에 꽉 매달려 있는 이 녀석. 등이 가려운지 뒷발로 시원하게 긁기도 하는데요. 지난달 21일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태어난 작은 개미핥기입니다. 꼬마 숙녀에게 딱 맞는 이름을 찾으려다 보니 아직까진 이름이 없다고 하는데요. 작은 개미핥기는 스컹크처럼 고약한 냄새를 뿜어내 숲의 악취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이분들도 서로 착 붙어 있긴 한데 느낌이 좀 다릅니다. 남편 등에 착 붙어 있는 아내들인데요. 이걸 업었다고 해야 할지 혹시 들쳐맸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건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시죠. 이번에는 남편 등에 매달린 아내들의 이야기입니다. 남편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아내를 업고 달려나갑니다. 물속에서 미끄러지기도 하지만 금방 일어나 어떻게든 전진합니다. 이건 다름 아닌 헝가리에서 열린 아내 업고 달리기 대회 모습인데요. 바이킹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으로 1990년대 핀란드에서 정식으로 시작된 경기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보낸 부부 40여 쌍이 모처럼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이번 대회에 참여했다고 하네요. 이탈리아에 거대한 바이올린이 나타났습니다. 베네치아 바다에 떠 있는 바이올린, 그 위에서 울려 퍼지는 첼로 연주 들어보시죠. 물 위에 떠 있는 거대한 바이올린, 그 위에서 첼로 연주가 시작됩니다. 길이 22m, 폭 4m의 이 거대한 바이올린은 노아의 바이올린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곳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낳은 대표적인 작곡가 비발디의 작품들이 울려 퍼지는데요. 이번 연주는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준비됐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네, 하루하루 무더위를 견디다 보니 어느새 말복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유지된 상태로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제9호 태풍 루핏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오늘 서쪽 지역과 동쪽 지역의 하늘 표정이 크게 달라지겠습니다. 현재 제9호 태풍 루핏은 일본 오사카 부근 해상에서 북동진하면서 우리나라 동해 해상 부근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간밤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현재 동해안을 따라서는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내려졌고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최대 초속 20m의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는 30mm에서 최대 80mm, 호남 내륙과 영남에는 1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최대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태풍이 고온다습한 공기를 몰고 오면서 서쪽 지역의 찜통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33도, 순천과 사천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말복인 내일은 전국에 강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고요. 폭염특보가 완화 또는 해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은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동쪽 지역에는 강한 비바람이, 서쪽 지역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우려됩니다. 재난 상황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박선아 캐스터였습니다.